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투수는 누구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한 가지 확실해진 점도 있습니다. 지난해 류현진은 14승 5패, 182.2이닝, 평균자책점 2.32로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를 기록했습니다. 내셔널리그 싸이영상 투표에서는 2위에 올랐죠. 그러면서 류현진은 한국 메이저리그 투수 역사상 최고액인 4년 8천만 달러를 받고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이적했습니다. 이제 류현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국 야구 역사상 최고의 투수 가운데 한 명이 됐습니다. 이현우의 MLBTV는 채널 개설 1주년을 맞아 류현진 특집 다큐멘터리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영상에서는 프로 진출 전 잘 안 알려진 류현진 선수의 일화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 세 번째 영상에서는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진출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류현진은 2012 시즌을 마치고 해외 진출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류현진이 2012 시즌을 마치면 메이저리그 진출을 시도하리라는 것은 이미 이쪽 업계에선 비밀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사실 류현진을 둘러싼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2012년 8월 당시 한화 이글스의 감독이었던 한대화가 전격 경질된 것인데요. 그러면서 차기 감독의 의향에 따라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진출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김웅용 감독이 차기 감독으로 결정이 됐었죠. 김웅용 감독은 부임 후 인터뷰에서 구단 전체적인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 고 넌지시 반대 의사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류현진 본인의 해외 진출 의사가 워낙에 강력했었고 한화 구단 수뇌부가 대승적으로 통 큰 결단을 내리면서 포스팅 진출 시도를 해보는 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때 한화는 류현진의 진출을 조건부로 허용했었는데요. 그 조건이란 대한민국 에이스로서 합당한 가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화의 구체적인 조건은 포스팅 피로 1,000만 달러 이상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야구 팬들 및 관계자들은 류현진이 1,000만 달러 이상을 받을 거라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류현진 진출 전까지 포스팅을 통해 KBO 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팬들과 전문가들은 500만 달러만 받더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11월에 한화가 생각하는 포스팅피 하한선이 1,000만 달러라는 것이 밝혀지자 거의 모두가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진출이 힘들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무려 2,573만 7,737달러 33센트라는 상상도 못할 거금이 류현진의 포스팅피로 제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LA 다저스가 말이죠. 심지어 당시 류현진에게 2,000만 달러 이상 제시한 팀이 다저스를 제외하더라도 두 팀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내 전문가들과 팬들이 류현진을 과소평가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포스팅을 통해 협상 자격을 얻은 다저스와 류현진의 연봉 계약은 계약 마감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결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다저스는 FA 최대였던 잭 그레인키를 영입해서 선발 로테이션이 꽉 찬 상황이 됐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협상 주도권이 이제 다저스에게 넘어갔다고 봤었습니다. 하지만 류현진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았었는데요. 류현진과 그의 에이전트인 스캇 보라스는 다저스가 최종 제안으로 6년 3천만 달러를 제시한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켰습니다. 그 결과 협상 마감 시한 30초를 앞두고 당초 다저스의 제안보다 600만 달러 오른 6년 3,600만 달러에 계약을 맺을 수 있었죠. 류현진의 포스팅 협상에 있어 한 가지 더 대단한 점은 마지막까지 줄다리기를 하면서 끝내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즉 류현진 동의 없이는 다저스가 그를 마이너리그로 내릴 수 없다는 조항을 얻어낸 것인데요. 이를 통해 류현진은 안정적으로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기반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류현진이 받아낸 마이너리그 거부권은 진출 초기
류현진에게 상당한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절대 만능 특효약은 아닙니다. 만약에 류현진의 성적이 정말 좋지 않으면 선수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지명 할당 등 마이너리그에 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윤성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있는 선수는 한번 마이너리그로 내려가게 되면 다시 올라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메이저리그에 올렸을 때 못하면 다시 마이너리그로 내려가기가 번거롭기 때문이죠. 따라서 류현진이 마이너리그로 내려가지 않은 것은 거의 전적으로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아니라 실력 때문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이제 류현진의 포스팅 금액 역대 순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류현진의 포스팅 금액 2,573만 7,737달러 33센트는 다르비슈, 마스자카, 이가와 K에 이어 역대 4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한편 선수 연봉인 6년 3,600만 달러를 더하면 약 6,200만 달러로 합계 4,600만 달러인 이가와 K보다 많았었죠. 물론 2014년 다나카 마사히로가 포스팅 피 2천만 달러에 연봉으로 7년 1억 1,500만 달러를 받으면서 류현진의 포스팅 실질적인 랭킹은 여전히 아시아 기준 4위입니다. 하지만 이건 일본 선수를 포함한 랭킹일 뿐 한국 선수들만을 대상으로 하면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역대 한국인 2위는 박병호가 기록한 포스팅 피 1,285만 달러입니다. 계약금은 4년 동안 1,200만 달러였고요. 합계 약 2,500만 달러입니다. 류현진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이죠. 3위는 강정호로 포스팅 피 500만 달러에 계약금은 4년 동안 1,100만 달러입니다. 2019년 김광현의 계약은 제도가 바뀐 다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선수들은 전부 무의미한 액수를 받아서 진출이 무산됐었습니다. KBO 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는 사례죠. 그만큼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시선으로도 매우 특별한 대접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류현진이 활약을 펼치면서 이런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2013년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후 류현진이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